제가 늦게 시작한 애들이 있어서 한 3분만 더 써볼 건데 혹시 다 푼 친구들은 쌤이랑 늘 했던 것처럼 어떤 부분에다가 체크해야 되는지 살펴보고 있어. 3분만 더 볼게요. 이거부터. 자, 그러면은 이제 쌤하고 한번 같이 보자. 맨 앞으로 가서 69. 보면 그 속도 차이가 있기는 한데 너무 한 문제를 오래 잡고 있으면 안 돼. 어려울 것 같으면 세모 치고 뒤에 있는 문제 먼저 해결을 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어쨌든 훑어보기는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 69페이지 첫 번째 지문부터 해가지고 다 불러주고 또 중요한 부분 찾자. 자, 1번에는 5번, 2번에 4번, 3번에 4번. 뒤로 계속 갈게요. 그리고 뒤에는 4번에 2번, 그리고 5번에 3번이죠. 3번. 그리고 장문 8로 가서 135쪽. 135쪽에 있는 1번부터 또 부를게. 자, 137에 1번에 2번이고, 2번에 4번, 3번에 1번이고, 4번에 4번, 5번에 3번이지. 그치? 그래서 아마 이게 틀린 게 있다면 중간에 마스크 실험 결과 가지고 온 거 좀 색다른 유형이었고, 그리고 내신으로 낸다면 저런 거 변형하기가 참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69페이지로 와서 또 우리 체크 좀 하고 넘어가 볼게. 이때까지 이 부분은 뭐 늘 해왔던 거랑 비슷한 형식이랑 가볼게요. 자, 가장 먼저 안녕하세요. 소방관 누구입니다.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는 여러분에게 직업인으로서 특강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요거 밑에다 계기라고 써야겠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계기야. 그리고 바로 밑에 줄 아시나 요 할 때 요 동그라미 해야 되는 거 맞지? 왜 패턴이잖아. 질문의 형식을 통해 요런 거. 됐지? 자, 그리고 나서 네 맞아요. 불 끄는 사람 정확하게 말하자면 밑에다가 개념정의 써주시면 되고, 개념도 같이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문단에서는 동그라미만 좀 치자. 일단 경방대원 두 번째 줄에 동그라미, 그리고 바로 옆에 우리 구조 동그라미, 그 다음에 구급 동그라미,
해서 여기서도 개념 설명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우리 소방관 한 명이 1년에 진압하는 거 두 번째 줄에 1200회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옆에다 구체적 수치라고 써주시고, 구체적 수치. 자, 그리고 얘들아 이제는 질문의 형식은 동그라미 치지 말자. 아까 다 나왔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내용으로 중요한 건 세 번째 줄에 그 연평균 1200회 바로 밑에 구급 출동이 대부분 요거 밑줄 하나 그어 주시고요. 그리고 옆에 자동차 사고, 엘리베이터 고장 등등등 이런 것들 사례잖아, 사례. 옆에다가 예시 혹은 사례라고 써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단으로 갑니다. 첫 번째 줄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요거 물결 밑줄 해주시고, 이거는 길게 말하면 예상 독자의 예상 질문? 뭔가 흥미? 약간 요런 건데 그냥 예상이라고만 써줘, 예상. 예상해서, 추측해서. 자, 그리고 그 줄 옆으로 가면 화면 동그라미 해야 되는 거 맞지? 왜냐면 시각 자료를 사용하여 라는 패턴. 자, 그리고 이제 내용으로 중요한 걸 좀 보면 방금 동그라미 친 화면에서 두 줄 내려가서 경보기 동그라미. 경보기. 그리고 바로 밑에 위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 그래서 경보기에 대한 설명을 또 깊게 해줬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문단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첫 번째 쪽에 가면 통계자료 동그라미 치면 되지. 통계자료, 구체적 수치랑 이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단으로 가시면요. 밑줄 직업으로서의 소방관. 그러니까 진로와 연결하여 라고 또 패턴이 바뀌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진로랑 연결시켰고, 그리고 두 번째 줄의 오른쪽 편에 고소득에다가 X 쳐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내용적으로 중요한 거 사명감과 책임감. 자, 그리고 그 문단 마지막에 인용하고 있는 것도 알지? 옆에다 인용 써주시거나 혹은 어제는 어쩌고저쩌고 할 때 그 따옴표에다가 동그라미 치거나 인용의 표시 좀 어떻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내용적으로 중요한 거. 첫 번째 줄에 왜 내가 이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지 그 목적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당부지, 당부. 당부. 자, 그리고 나서 얘들아 바로 밑에 어렸을 적 밑에다가 경험 써야 되는 거 맞죠? 경험. 이렇게 쓰면 패턴은 끝이요. 그래서 이 패턴 꼭 기억을 해서 말 바꿀 수 있는 거 이런 거 알면 뭐가 좋다?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면 전문가의 의견은 없잖아. 그치? 전문가 의견은 없기 때문에 X 치면 되고, 그럼 나머지 1, 2, 3, 4는 쌤이 찾아줬던 패턴이랑 연결시키면 되고요. 그리고 2번 문제로 가면 요것도 중요한 건 없는데 4번이 아닌 이유는 선입견 아니잖아. 그치? 뉴스 댓글을 통해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감동받았다. 이게 다기 때문에. 됐죠? 선입견 X만 쳐주시면 돼요. 내용 쉽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3번 같은 건 중요해, 얘들아. 3번은 무조건 우리 수능에도 이런 유형이 나올 거고 내신에도 당연히 이런 유형이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쌤하고 3번하고 4번만 좀 볼게. 학생 3을 보면 얘들아 위에 보기에서 나도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이거 어떻게 말하는 거야? 공감하며 말하는 거지. 그래서 옆에다 그냥 공감이라고만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학생 4 옆에 보면은 기사를 본 적이 있어. 이거 배경 지식이지. 그치? 요 정도의 패턴만 좀 찾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답을 보면 배경 지식 활용한 건 맞아. 하지만 추론하며 들었지? 의문. 왜 그렇지? 라고 한 건 아니니까 추론이라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늘 해왔던 거니까 좀 익숙하지. 자, 그럼 다음 장으로 가시고요. 바로바로 좀 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4에서 5번 어떤 면접인데 이거 마찬가지로 빠르게 가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말은 필요 없고 세 번째 우리 면접관이 질문 시작할게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할 때 이유 동그라미. 자, 그러면은 바로 지원자 첫 번째 줄 저의 꿈은 로봇공학자입니다. 이거 진로랑 연결시키고 있는 거 또 나오는 패턴이지. 그리고 초등학교 때 이거 경험이죠. 경험. 초등학교 때 밑에다가 경험. 그리고 몇 줄 내려가냐면 하나, 둘, 셋 내려가면 그 기사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네모 하나 쳐주시고 계기라고 써줘. 이 기사를 통해 어떤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또 이것도 디테일하게 가볼까 얘들아? 두 줄 정도로 내려가면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어. 그렇다면 로봇이 반려동물에 버금가는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된다면에다가 물결 밑줄 해주고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하는 거니까 이거 옆에다가 기대효과라고 써주면 되지. 이렇게 된다면 긍정적으로 갈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 면접관이 또 동그라미 치면 되지. 어떤 활동? 그럼 너 뭐 했는데? 바로 대답하네요. 로봇 축구 동아리 밑줄. 자, 그리고 로봇 축구 동아리를 만든 계기도 있어. 그래서 동아리 밑에다 그냥 계기라고도 써줘, 계기. 자, 그 문단은 안 읽고요. 마지막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옆에다가 이렇게만 써주자.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죠, 사례. 어쨌든 자신의
삶의 예시를 가지고 왔다는 거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간단하지? 계속. 자, 그리고 나서 면접관이 그 다음 말했던 거 갈등 동그라미 치면 되잖아. 갈등. 그랬더니 지원자가 한 말 중에 가장 중요했던 건 밑에서 세 번째 줄 기술이 아니라 관계. 기술이 아니라 관계 밑줄. 그리고 면접관이 또 질문할 때 실생활 동그라미 치면 되지. 실생활. 자, 그래서 그 다음 지원자가 한 말이 전체적으로 다 사례입니다. 아무 데나 써. 사례. 사례를 들어서 실생활과 연결짓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끝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 자, 나중에 복습할 시간 없으면 이런 체크한 것만이라도 읽어보면 좋아요. 자, 여기서는 일단 기계공학과의 커리큘럼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답은 2번이고요. 근데 여기서는 좋았던 건 1번. 1번에 우리 사회 특징, 어떤 사회? 고령화라는 것만 좀 찾아냈었으면 잘 읽었습니다. 이 정도만 좀 체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이것도 조금 길기는 했는데 조건이 여러 개 있었지. 일단 진취적인 인간 조건 하나. 뭔가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은 아닌지 두 번째 조건이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속담이나 격언.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나타난 거를 찾아보시면 됐었습니다. 그럼 쉽게 갈게 얘들아. 일단 2번, 4번, 5번은 묶어주시고요. 속담, 격언이 없었지. 3번 조건이 없었어.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3번인데 1번에서는 부정적 측면을 간과한 거 맞지? 측면이 있긴 한데 쉽게 해결돼. 이런 거 원한 거 아니었잖아. 되겠죠? 그래서 2번 조건을 결핍했기 때문에 1번은 답이 될 수 없다는 거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135쪽으로 가면 처음 보는 유형이었어. 되게 풀기 싫었었는데 쌤도 135쪽 가서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것들이 어디냐. 일단 1번 얘들아 이거 본문 보는 거야. 본문 1번 주제는 당연히 넘어가고 선정 이유에서 두 번째 줄에 이건 묶을까 그냥? 두 번째 줄 호흡에 필요한 산소 공급을 막아 건강에 해로운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이 들었대. 자, 그리고 나서 조금 봐줬어야 됐던 게 실험 준비물에서 각주 달린 거 있지. 옆에 글자 옆에다가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 그냥 색깔 있는 거 동그라미 치거나 형광펜 좀 해줘. 각주가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마스크가 면도 있고 80도 있고 94도 있네 라는 거 그냥 생각만 했으면 됐어. 됐지? 그리고 실험 방법에서 우리 실험 1로 가면 중요했던 건 뭐냐면 두 번째 줄에 동그라미 1의 두 번째 줄 같은 방법으로 1회 더 실험. 이게 그냥 중요했어. 자, 그리고 실험 2에서는 두 번째 동그라미에 4명. 요거 밑줄. 여러 사람한테 했네. 요 정도. 그리고 실험 3도 이거는 뭐 위랑 똑같아. 10명. 동그라미 3에 10명. 요 정도. 그리고 우리 4라고 가로쳐져 있는 거 보면은 평균값 구할 때 최대, 최소 제외한 요것만 밑줄 그어주면 문제랑 똑같을게요. 자, 그리고 얘들아 이 내용을 결과를 딱 분석을 해봤을 때 산소 포화도의 정상 수치는 95% 이상이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되는 건 없었지. 그래, 그 정도만 캐치해줬으면 됐어. 크게 문제는 없네 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맨 마지막에 그래프 여기서 조금 체크해줘야 됐던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마지막 3이라고 돼 있는 거기서 걸을 때에다가 물결 밑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바로 밑에 그 그림 뛸 때 이 조건에다가 물결 밑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큰 차이가 나는 것만 체크를 좀 해주면 돼. 그래서 우리 걸을 때 예를 들어 걸을 때가 모양이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막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가 되게 큰 차이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차이가 생기는 그런 부분에다가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체크? 그리고 우리 밑에 있는 것도 그림 쌤이 이상하게 그려서 미안한데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여기에 좀 차이가 크네? 이 정도만 체크해주면 돼. 나중에 문제 풀 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 됐죠? 자, 그러면 바로 한번 1번부터 가볼게요. 자, 1번에 1에 말했던 실험에 관련된 주요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밝혀주는 게 각주였지. 그치? 이거는 각주에 대한 거. 그리고 답이 2번인 이유는 실험 방법을 소개할 때마다 가설 안 제시했으니까 이게 간단하게 이렇네. 그리고 나서 우리 3번 아까 선그래프 쌤도 그렸고 수치 됐고 그 다음에 방법 알려주고 해석 마지막에 한 거 맞고 그럼 됐고요. 2번으로 좀 넘어갈게요.
이번 문제를 보면 아까 쌤이 밑줄 그어야 했던 것들이 결국 이걸 보고 다시 정리한 거거든. 그래서 4번만 좀 확인하면 처음 사용한 기구와 다른 기구로 결과를 측정해도 유사한 결과가 나오는지 이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그래 그냥 X야 X. 그래서 그래프 나중에 선생님들이 수치만 바꾼 거 너네들이 왔다 갔다만 잘해주면 돼. 그리고 3번 문제는 좀 괜찮았지. 요거는 별표 하나 좀 쳐주시고요. 나머지는 다 맞으니까 복습할 때 한 번만 더 봐줘. 그러면 1번만 한번 보겠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 뛸 때보다 걸을 때 산소 포화도가 감소세에서 회복세로 전환되는 시점이 빠른 것은, 자 그러면 요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두 가지를 다 봐야겠네. 그러면 쌤이 이렇게 그려놨던 첫 번째 그래프들 있지, 요거를 먼저 보는 거야. 그럼 요게 걸을 때고 뛸 때야. 얘네 둘을 구분하는 건데 또 하나의 조건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돼 있는 것만 좀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걸을 때는 언제 얘가 다시 위로 회복이 되냐? 150초지. 이거 이렇게 했을 때 요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첫 번째 그래프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지. 그러면 올라가는 시점을 보니까 얘가 150초일 때네. 그럼 150초에다가 동그라미만 해주고, 그리고 밑에 있는 뛸 때에서 다시 올라가는 거 보면 쌤이 이렇게 그려놓은 거에서 다시 올라가는 시점을 쭉 봤더니 90초야. 그러면은 걸을 때보다 뛸 때 더 빠르네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랬을 때 우리 뒤로 가면 뛸 때보다 걸을 때 빠르다 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이 답인 거네. 그치. 그래서 얘들아 요 방식대로 이게 별표인 이유가 뭐냐면 문제 내기 참 좋잖아. 내가 설명할 때도 막 한 번 놓친 애들은 뭐라는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선생님들이 문제 바꿔서 내기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2번, 3번, 4번, 5번은 내가 말해봤자 휙 갈 거니까 다시 한번 제발 좀 봐줘. 별표 친 것들은.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것까지 보고 잠시 쉬었다 갈 거니까 얘들아 정신 좀 차려. 자, 그 다음 4번, 5번 보면 이건 거의 할 게 없는데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온 것부터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하래. 그럼 일단 첫 번째 줄에 있는 빨리빨리 문화에다가 네모 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 문단 마지막 줄에 지향해야 할 문화로 인식되어 왔다. 요거는 밑줄 그어주시고 위에서 말했던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거라며. 그래서 옆에다 마이너스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단으로 가면 과연 나쁘기만 한 것일까? 까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질문의 방식을 통해서 밑에 반박이라고 써줘. 반박. 자, 근데 이 반박의 근거로 누굴 데려왔냐면 요거는 물결 일부 외국인들. 자, 그리고 두 줄 내려가면 되죠. 중국 땡땡 대학의 땡땡땡 교수 물결 밑줄. 요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럼 더 표시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한번 4번, 5번 볼게. 자, 일단 볼 수 없는 걸 보면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역사적 사건 같은 거 없잖아. 뭐 전쟁이나 이런 얘기 없지. 그러니까 X 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맞아. 그러니까 다 하나하나 일치시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5번에서 중요한 보기에 밑줄 그어야 될 부분은 밑에서 세 번째 줄 오른쪽. 논거의 타당성이나 신뢰성. 논거의 타당성이나 신뢰성. 자, 그러면 아까 분명 근거로 외국인 얘기했고 요 중국 사람 얘기를 했으니까 객관적인 자료 줘라 라고 말해야 이 말이 맞고 믿을만 하네 라는 생각을 주겠지. 그래서 이것도 3번 밖에 뭐 따로 설명할 게 없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만 푸니까 힘들지. 요거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 세트가 너무 중요해. 그래서 좀 정신 잘 차려가지고 바로 또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조금만 쉬었다가 가자 얘들아. 자, 그러면 정리하고 마지막 지문도 같이 가봅시다. 보면 알겠지만 중간에 있었던 그 무지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논증, 그게 가장 중요했던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답부터 불러주고 설명하도록 할게. 일단 페이지 76페이지로 가서 76. 1번에는 답이 5번이고 2번에는 3번이지. 그치? 그리고 또 뒤로 또 가야 되네. 204페이지까지 가셔서 204. 1번에는 2번이고 2번에는 1번이고 3번에 5번이고 4번에 4번이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142로 가셔서요. 142. 1번에 3번이고 2번에 1번이고 3번에 2번이지.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맨 앞으로 75로 오시고요. 75. 요건 쌤 이따가 참고 좀 할게. 자, 그러면 먼저 우리
발리우드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별로 여기도 체크할 거 없기는 해. 그래도 한번 표시만 좀 합시다. 먼저 우리 강유, 민수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한 거는 됐고 페이지 75페이지. 세 번째 우리 강유가 인도 영화는 좀 이상한 것 같아. 뜬금없이 춤추고 노래하잖아. 옆에다 그냥 마이너스 하나 해줘. 부정적 견해를 보였고 근데 민수가 처음에는 그렇긴 해.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지 하고 처음에는 공감을 하지. 그치? 그리고 나서 바로 반박하는 게 아니라 어디인지 아에다가 동그라미 쳐주고 질문을 통해서 흥미를 끄는 거죠. 옆에다 흥미라고만 써주시고 자 그랬더니 강유가 대답을 하니까 민수가 아주 길게 긴 거 40억 장이나 된대 옆에다가 써줘. 배경 지식 그리고 또 나오지 구체적 수치 이런 걸 통해서 인도 영화가 되게 흥행하고 있다 이런 걸 얘기해줬어. 자 그리고 강유 말하는 거 넘어가고 그 다음에 민수 우리 볼리우드 네모 쳐주시고 옆에다가 개념 정의해주는 거 맞지? 이거는 이런 뜻이고 자 그리고 얘들아 아바타나 세월간이 실제적인 영화 이름을 가지고 오는 것도 전부 다 예시라고 생각을 하면 돼. 실제 이름이 나오는 건 다 예시야. 자 그리고 강유가 이거에 대한 반응도 한번 볼까? 세월간이 친구들이 하도 재밌다고 해서 봤는데 나름 괜찮았어 옆에다가는 플러스 해주시고 근데 바로 밑에 어색하더라고 옆에다가는 마이너스 해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민수가 또 화제를 바꾸면서 흥미 유발하는 거지. 마살라라는 말을 들어봤어? 어에다가 동그라미 또 쳐주시고 자 그리고 또 개념정이 나오니까는 넘어갈게. 자 그리고 강유는 계속 재밌다고 더 얘기해보라고 했는데 그 다음 민수 말에서 좀 내용적인 면에서 밑줄 좀 긋자. 두 번째 줄에 영화에도 이러한 신화와 전설 고대 연극적 요소가 많이 반영. 그리고 두 줄 내려가서 마살라 네모 쳐주시고요. 오른쪽에 동그라미 1번 관객의 참여 유도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카타르시스 체험 그리고 옆에다 기능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기능. 자 그랬더니 강유가 이 말을 듣고 내가 얼마나 큰 편견 밑에다가 성찰이라고 쓰면 되지. 성찰하고 그랬더니 민수가 너랑 똑같았어 또 공감하며 말하는 거 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여기도 밑줄 그어야 되죠. 사회 수업 시간에 바로 위에 나오는 거. 그래서 또 나오죠. 경험이지 경험. 자 그리고 우리 두 개 내려가면은 민수가 아는 만큼 보인다. 이거 명언이자 격언입니다. 명언, 격언.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밑에 얼마 전에 밑줄 하나 그어주고 이것도 경험이지. 이렇게까지만 보면 내용은 괜찮았던 것 같아. 그러면 문제로 가볼게요. 자 일단 1번에서 나머지는 너무 쉬웠고 우리 5번이 답인 이유 똑같은 말을 재진술하기보다는 그냥 깨달음이잖아. 그치? 재진술이 아니라 깨달음. 내가 너의 말을 통해 이렇게 알아냈다. 그리고 우리 2번의 답이 3번인 건 인도 영화 창작자들의 어떤 철학에 대한 얘기 한 적 없잖아. 그치? 영화 자체에 대한 얘기를 했지 그들의 철학 없었으니까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202로 넘어가서 이게 너무 중요했어. 문제가 되게 잘 만든 문제를 많이 가지고 왔더라. 이거 2번 문제도 좋았고 4번 문제도 좋았습니다. 2번, 4번 다 별표 좀 쳐줘. 자 그러면은 문제는 조금 이따가 보고 안에 있는 지문도 역시나 표시하면서 가보도록 할게. 202페이지. 자 토론입니다. 첫 번째 사회자에서 우리 논제는 당연히 묶어줘야겠지. 첫 번째 줄에 GMO 완전 표시제를 실시해야 한다 닫아주시고요. 열고 닫고 그리고 바로 옆에 GMO 식품이란 요거 표시해 주시고요. 옆에 개념이라고 써두면 되는 거지. 개념. 자 그리고 한 두 줄 내려가면 하지만 현행 표시제는 불완전하여 어쩌고 저쩌고 비판받고 있고 옆에다가 현황이라고 써줘. 현황. 현황까지도 사회자가 전부 다 얘기를 해줬고 순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찬성 1의 입론으로 가면 첫 번째 줄에 일단 214만 톤 구체적 수치지. 또 나오잖아. 구체적 수치. 그리고 옆에 있는 거 물결 밑줄 좀 할게. GMO 식품의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현 상황. 계속 안정성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돼. 그리고 거기서 하나, 둘, 세 줄 내려가면 여론조사 요 얘기 나오지. 밑줄만 하나 그어놓을게. 조사도 했구나. 요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반대 이가 반박하면서 반대 신문하지. 자, 너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안정성에다가 밑줄 그어줘. 그럼 둘 다 자꾸 안정성으로 티키타카 하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랬더니 얘가 오케이 알아. 근데 유해하다는 걸 입증한 요것도 밑줄만 긋자. 셀랄리니 박사의 연구.
계속 안정성이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방금 얘기했던 그 셀랄 어쩌고저쩌고 얘 박사도 되게 비판받고 있는 건데 했더니 아니야 하고 넘어갔어. 그리고 이제 반대측의 입론으로 가면 우리는 계속 수입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줄에 얘들아 안정성 평가를 통과한 안전한 식품들 이것도 밑줄 그어줘. 두 번째 줄에 반대 1의 두 번째 줄 입론. 그래서 여기서 밑줄 긋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 둘 다 안정성 얘기를 한다는 거야. 됐죠?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찬성 2가 또다시 반대 신문할 때 안정성 얘기하잖아. 그죠? 계속 똑같은 얘기야. 자, 그랬더니 이제 반대 1에서 우리 나스 요거 네모 쳐주시면 되지. 권위 있는 기관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객관성을 높이고 있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찬성 2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해가지고 영영 안전할 거냐라고 반박했고요. 자, 그랬더니 이제 반대 1이 대답하는 것이 두 번째 줄 맨 끝에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 전문가의 말도 가지고 오고 있다는 거. 요 정도만, 형식적인 것만. 자, 그리고 그들의 반론이 시작됩니다. 일단 반대 2는 첫 번째로 두 번째 줄에 성명서 동그라미 하나 쳐주고 성명서.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 둘, 두 줄 내려가면 오른쪽에 물가 상승 동그라미 쳐주고 얘가 반론에서 구체적으로 가지고 온 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그리고 우리 물가 상승과 성명서 중간에 얘들아 표시제를 도입하게 되면 요거 물결 밑줄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게 반대 2의 세 번째 말에 있어요. 도입하게 되면. 그리고 밑에다가 이거 보통 우리 기대효과라고 하는데 이때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어떤 기대야. 그러니까 밑에다가 부정적 결과 예측이라고 써줘. 그러니까 기대효과의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오게 되면 기대효과 맞아요. 이런 부정적인 점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찬성 2는 뭐라고 반박을 하냐. 첫 번째 줄에 기술은 매우 불완전 여기다 동그라미 해줘. 아까 쟤는 성명서와 물가 상승을 가지고 왔다면 기술 얘기를 하는겨.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밑에 줄에 예컨대 예시를 들어서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얘들아 일단 이까지 읽고 너무 복잡하니까 1번, 2번 문제 해결하고 나 보고 나머지도 좀 보도록 할게. 일단 1번은 반대 2가 찬성 1에 대한 반대 신문에서 찬성 1의 전제는 수용한다고 했거든. 근데 우리 찬성 1의 전제 밑에다가 안정성이라고 써줘. 찬성 1은 계속 안전하지 않으니까 표시해야 돼 라고 해서 전제는 안정성이야. 근데 우리 계속 반대 입장에선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수용한 게 아니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리고 얘들아 3번에도 1번에 3번에도 전문기관 이거 나스. 아까 우리 전문가 밑줄 그은 것도 기억나지? 이런 거 그냥 이어주면 되고. 그리고 4번에도 얘들아 부정적인 결과 물가 상승 그 얘기 한 거야. 물가 상승. 그리고 5번에도 반대 신문에서 제기했던 문제가 안정성 문제야. 안정성. 알지? 그래서 내용 이런 것들도 다 이어봐야 돼. 그리고 나서 2번은 별표치라고 했었는데 쌤이랑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 조금 문제가 복잡했고 복잡한 만큼 안에 깊은 게 들어있기는 하더라고. 그래서 볼게요. 좀 작긴 한데 어차피 그 위치 보여주려고. 일단 무지전제라는 거 물결 밑줄 해주고 두 번째 줄에 그래서 모르니까 주장이 참 것인지 모른다 하고 우겨대는 걸 무지전제라고 하고 그리고 바로 밑에 그 논증을 무지에 호소하는 논증이라고 한대.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이 네 줄이 주고 있는 건 요거에 대한 이해야. 모르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 첫 번째 덩어리는 요거.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뭐였냐면 얘들아 이 두 번째에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노력 끝에 얻은 지식. 엄청 철저하게 얻었어? 그러면 무지전제라고 할 수 없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야. 철저하게 노력을 했다면 무지전제가 아니야. 무지에 호소하는 논증이 아니래. 그럼 요것도 두 번째 조건이 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그러면 이 무지에 호소하는 논증은 입증 책임의 유무에 따라 결정이 돼. 입증 책임이라는 말이 세 번째 주장이었어요.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건 쌤이랑 같이 읽을게. 얘들아 마지막 문단 한번 봐봐. 자, 그럼 무지호소 논증은 입증 책임의 유무에 따라 오류 여부가 결정되는데 일단 입증 책임이 없어. 그러면 오류는 아니야. 되지? 그러면 그 반대의 경우 다시 말해 입증 책임이 있어야지 오류라는 거.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렇다면 입증 책임은 어떤 사람이 가지냐? 문제를 제기하거나 상식과 어긋나는 주장을 하거나 위험성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엄청 위험한 경우 주장을 제기받은 쪽이다. 일단 요까지 한번 세 가지가 입증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봐줄게요.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가겠습니다. 보세요, 얘들아.
자, 1번. GMO 식품의 위험성이 인간의 생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치자. 됐지? 그럼 그럴 경우에는 너무 위험하다라는 주장을 제기받은 쪽이 입증 책임이 있는 거 맞지? 그치? 그럼 위에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반대측이 입증 책임 가지는 거 맞죠? 그러니까 반대측이 입증 책임이 있으니까 이게 아까 계속 얘기했던 무지 전제에 의한 논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이해되더라? 요거 혹시 이거 그냥 틀린 사람, 맞은 사람은? 맞은 사람. 이게 되게 얘들아 복잡해. 근데 복잡한데 문제가 너무 좋아서 쌤이 이렇게 읽는 경우가 잘 없잖아. 그러니까 다 이해를 좀 하긴 해야 돼. 봐봐. 그래서 너네 이거 이해해. 너무 좋은 문제라서. 어머 미안해. 돌아와. 갔다. 잠깐만 이거 좀 정신 차려볼게. 205. 안 돼, 얘들아. 이거 이해해야 돼. 너네 지금 표정이나 얼굴을 보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됐는데 얘는 왜 이러지? 잠깐만 새로 뺄게. 245. 야, 초조하게 자꾸 똑딱거리지 마. 초조하다고. 245 고맙다. 205. 자, 봐봐 얘들아. 오늘 꼭 이해를 시켜줄게. 이 정도는 보이겠지? 봐봐. 여기서는 이걸로 보는 거거든. 1번, 2번, 3번을 조건을 나눠준 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일단 무지 전제라면 무지에 호소하는 논증이야. 알겠지? 외계인이 있는지 모르니까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으니까 이렇게 내 말이 맞아 라고 하는 게 무지 논제. 자, 첫 번째 조건이었고, 두 번째, 만약에 진짜 미친 듯이 막 노력을 했어. 그럼 이거는 무지 논제가 아니야. 됐지?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입증 책임이 있는 쪽에 오류가 있어. 이게 세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해줘. 자, 그러면 여기서 1번 선지를 보면은 인간의 생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치자. 이게 그냥 100% 확실된 어떤 조건이야. 그렇다면 지금 마지막 쪽에 있는 거 봐봐. 이 토론에서는 너네들이 안정성을 확실시하지 않았어 라고 문제를 제기한 건 찬성이지. 그치? 애들 이해되지? 대답해. 그래서 이게 확실시 되지 않았어 라고 말한 건 찬성이 문제 제기를 했어. 근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위험한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위협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위험을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험하다는 주장을 받은 쪽에 책임이 있대. 그럼 지금 이 토론 상황에서 이거 위험하잖아 라고 문제 제기를 받은 쪽은 반대측이 맞잖아. 그치? 그럼 반대측이 지금 입증 책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네? 지금 이 선지에 따르면. 됐지? 그럼 입증 책임이 있는 쪽에서 오류 여부가 결정되는데 입증 책임이 없는 쪽은 오류가 없어. 하지만 입증 책임이 있으면 오류야 라고 말했어. 그럼 반대측이 입증 책임이 있으니까 오류야 라고 보는 거지. 되지? 그럼 1번이 답인 이유는 요래. 근데 나머지도 한번 볼 거야. 봐봐. 자, 2번을 보면 위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철저한 검증 끝에 나와. 그럼 얘들아 열심히 노력해서 찾으면 이거 무지 논제 아니라며. 됐나요? 그러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류로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옆에다 쓸게. 무지 논제 자체가 아니잖아. 열심히 노력해서 찾으면 무지 전제죠. 미안해. 전제야 전제. 무지 전제가 아니니까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열심히 찾으면 아니거든요. 됐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3번도 보면 위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걸 철저한 검증 끝에 나온 결론이라고 봐. 그러면 얘는 오류로 볼 수 없는 건 맞아. 우리 아까 무지 전제가 아니면 오류가 아니라고 했잖아. 됐지? 근데 여기서는 무지에 호소하는 논증이지만 이라고 말하는 게 잘못됐어. 왜냐면 철저하게 검증하고 찾아내는 노력을 했다면 무지 전제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무지에 호소하는 논증 자체도 아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는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무지에 호소하는 논증.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열심히 노력했다면 아예 무지 자체가 아니다 라고 보는 겨. 됐죠? 그리고 이제 4번, 5번이 문제요. 봐봐. GMO 식품의 위험성이 인간의 생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치자. 그랬을 때 문제를 제기하는 쪽이 찬성 측이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은 입증 책임이 있는 거 맞지? 찬성이 입증 책임이야. 여기까지.
찬성이 입증 책임이야. 그렇기 때문에 반대측은 무지에 호소하는 논증이라고 하더라도 오류로 볼 수 없는 거지. 왜냐면 오류로 볼 수 있는 건 누구? 입증 책임이 있는 경우만이라며. 되지? 이게 하면서 내려와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위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철저한 검증 끝에 나온 결론은 아니야. 그럼 지금 이 경우는 벗어났으니까 됐고, 근데 이게 안전하다는 것이 과학계의 상식이야. 그렇다면 우리 아까 여기 나왔던 것처럼 상식과 어긋나는 주장을 하는 쪽이 입증 책임이 있다고 했어. 그러면 이게 상식이라면 찬성 측이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는 거니까 찬성이 입증 책임이 있는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반대 측의 논증은 무지에 호소하는 논증이 아니고 오류로 볼 수 없다. 그럼 뭐가 잘못됐냐면 일단 반대 측은 오류는 아니야. 근데 무지에 호소하는 논증은 맞지. 얘가 지금 아직까지 안 일어났으니까 앞으로도 안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건 무지의 논증 자체는 맞아. 근데 오류는 아닐 뿐이라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이게 되게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그 조건을 짚었던 이유들을 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얘들아 이거야. 지금 이 반대 측이 얘기했던 주장이 이때까지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안전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건 무지의 어쩌고저쩌고 이 논증이 맞아요. 근데 만약에 조건이 하나 들어가 이쪽 반대쪽에서 너무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안정성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노력을 했다면 그때만큼만 이 무지에 의한 논증이 아니라는 거야. 노력을 했다면. 알겠지? 그래서 노력이라는 그런 조건이 안 들어가면 얘는 무조건 무지에 의한 논증이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입증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도 찾아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야. 되게 어렵고 복잡하거든. 꼭꼭꼭 복습하시고 이해 안 되면 나한테 꼭 물어봐. 알겠지? 이거는 내신으로 나 선생님이면 무조건 낼 겨. 왜냐면 기본적인 문제도 이해를 못하는데 이거를 변형시키면 더 이해 못하겠지. 그치? 중요하니까 제발 한 번씩 더 봐줘. 이거 변형 문제 나오면 꼭 물어볼게 하나하나.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가면 힘들어. 3번. 우리 나도 한번 체크하고 3번, 4번으로 갈게요. 얼른 갈게. 자, 다시 우리 나로 오면 203쪽. 자, 여기서 요거를 보고 자신의 어떤 느낀 점 같은 걸 얘기한 건데 일단 첫 번째 문단에서 배경 동그라미. 첫 번째 줄에 배경. 자,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 문단으로 가면 토론의 첫 번째 쟁점은 첫째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밑줄 긋자 GMO 식품의 안정성 여부 계속 안전 얘기했었고 그리고 둘째 동그라미 쳐주시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경제 논리 중 어느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얘들아 두 줄 내려가면 물결 밑줄 할게. 관련 자료를 더 찾아보았다. 그리고 아까 말한 세랄리니 그 박사의 연구를 실제로 되게 구체화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 장의 첫 번째 줄, 밑줄 모든 쟁점을 GMO 식품의 안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엮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옆에다가 전제라고 써줘. 전제. 그러니까 뭔가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전제에서 자꾸 막히기 때문에 이 표시할까 말까가 결정이 안 된다는 거야. 더 쉽게 말하면 이 전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라는 걸로 기억을 해주면 돼. 자,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하냐. 그 다음 문단 물결 밑줄 할게요. 첫 번째 줄 그냥 쫙 물결 하시면 됩니다. GMO 안정성 여부와는 별개로 다른 말로 이 전제와는 별개로 계속 GMO 원재료 사용 여부의 필요성을 논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줄 맨 끝에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것까지 물결 밑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얘가 느낀 건 야 얘네들 자꾸 안정성으로 따지는데 그거는 전제고 이거 빼놓고 그래서 쓸래 말래 이것만 좀 결정하자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이제 3번과 4번으로 가면 3번은 간단하지 뭐. 우리 3번에 4번만 좀 보면은 맞붙은 쟁점 이거 안정성이라는 거 또 나오는 거지. 안정성. 자, 그리고 5번에서는 기술 원리 같은 거 없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4번도 별표라고 했어. 자, 이렇게 했을 때 반론을 예상해 봤대. 그럼 보기에서 중요한 건요. 두 번째 줄 오른쪽 끝에 밑줄 국내 제품이 오히려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적. 어쨌든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다는 거야. 자, 그럼 일단 1번에는 뭐 때문이냐면 첫 번째 줄에 이로운 효과 X지. 경제한테 안 좋다며. 자, 그리고 3번으로 가면 얘들아 장기적 관점 X야. 지금 시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
그치? 그리고 나서 우리 5번은 두 번째 줄에 실효성 있는 정책. 이거는 반론이 아니지. 내 말을 도와주는 거니까. 그치? 그럼 남은 건 2번과 4번인데요. 만약 2번을 했다면 뭐가 잘못됐냐면 첫 번째 줄에 요거는 그냥 쫙 그어주세요. 식품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에 묶여 지워주세요. 이걸 지우는 이유가 뭐냐면 얘들 아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라는 그 전제는 빼놓고 생각하자며. 근데 지금 여기서 또 안전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옆에다가 전제라고 또 써줘. 전제는 빼놓기로 했는데 전제를 또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땡이요. 그러니 답은 4번밖에 안 됩니다. 문제 되게 좋지?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마지막 독도 요거는 얼른 볼게요. 얼른 갈게. 너무 재밌네. 자, 페이지 141쪽으로 가시고요. 141. 자, 그러면 이것도 바로 본문부터 가겠습니다. 제목부터 대구법 쓰이고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 아는 만큼 보이는 독도, 보는 만큼 알게 된 독도, 대구법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바로 첫 번째 문단에서 두 번째 줄 뉴스보도 동그라미, 뉴스보도. 그리고 나서 우리 두 줄 내려가면은 울릉도 동남쪽 우리 땅이라고 인용한 거 그냥 따옴표 동그라미 치거나 인용이라고 써주시고 노래. 그리고 또 해야 되는 거 얼마나 될까까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그 옆으로 가면 노력을 하고 있는 가 동그라미. 그리고 옆에다 문제 제기라고 써줘.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근데 바로 옆에 나 역시 물결 밑줄 해주시고 성찰이죠. 문제 제기를 하고 나도 못했다 성찰을 바로 한다는 겨.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단으로 가면 내용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거 국제법적 측면 요거 네모 하나 쳐주시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그 문단의 마지막 줄 실효 지배를 증명하는 명백한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내용적으로 중요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단으로 가면 인상 깊은 거를 세 가지를 얘기할 건데 일단 첫째로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고 첫째로. 그리고 어디로 갈 거냐면요. 하나, 둘, 세 줄 내려가면 은주시청 합기라는 책 밑줄 그어주고 그리고 또 하나, 둘, 세 줄 내려가면 오른쪽에 태령관 지령 밑줄 그어주고 그리고 하나, 둘, 셋 내려가면 중간에 관보라는 말이 있어. 밑줄 그어주고 그리고 옆에다 구체적 근거 자료라고 써주세요. 구체적인 책 이름을 가지고 왔잖아. 출처야, 출처. 구체적 근거 자료. 자, 아무튼 이런 출처에다가 우리 땅이다 라는 게 분명히 돼 있었고 그리고 둘째로는 에다가 동그라미 쳐주고 둘째. 뭐 내용이 쉬워서 이거는 뭐 사람들 같이 춤추고 이런 게 있었다라고 얘기한 거. 그리고 얘들아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오른쪽 작년 한국사 시간 요 밑에다 경험 쓰면 되지? 또 똑같은 패턴이야. 자, 그리고 나서 우리 그 다음 문단 마지막으로 할 때 마지막 동그라미 쳐주시고 일본인에 대한 얘기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A라고 묶여있는 부분으로 가시면요. 일단 세 번째 줄에 좋았다에다가 물결 밑줄 해주시고 자,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오른쪽에 다만 물결 밑줄 바로 밑에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다. 요거. 그러면은 긍정적인 부분과 아쉬운 점이 있는 부정적인 부분을 둘 다 얘기했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 맞지? 그치? 자, 이렇게만 정리하고 그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일단 1번 문제에서 3번인 이유 공감되지 않는 부분이 없었어. 그치? 하지만 우리 공감되는 부분은 막 성찰했었잖아. 나 역시 그러했고 이런 거 있으니까 앞부분은 맞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2번으로 가면 아이고 아까 했던 거 나오네. 내 태도 성찰하는 거. 성찰. 그리고 나머지는 그리고 얘들아 2번에 5번은 절대 안 돼. 객관적인 입장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입장에서 감상문을 쓰는 거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 너무나도 상식적이어야 돼. 그리고 나서 우리 3번 원래는 보기가 초고였는데 아까 A로 고쳤대. 그리고 쌤이 아까 좋았어 물결 밑줄 다만 아쉬웠어 할 때 그 앞에 있는 부분들이 왜 좋았고 왜 아쉬웠는지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은 2번 구체적으로 요거 때문이지. 되겠지? 그러면 요렇게만 정리를 해주고 그래서 쌤이 그냥 마음에 자꾸 남는 게 아까 GMO 요게 완벽하게 너네들이 이해 안 된 친구들이 있는 것 같거든? 꼭 봐. 알겠지? 조건 바꾸더라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질문해도 되니까 꼭 복습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줘.